아, 그러면, 응? 자, 오늘 부등식 첫 시간 1차 부등식서부터 한번 정리를 할 거야. 물론 1차 부등식 못 풀지는 않겠지만, 근데 1차 부등식의 계수에 미지수들이 섞여 있을 때, 이럴 때 처리를 좀 잘 해줘 보잔 말이야. 거기 지금 부등식의 기본 성질이라고 나온 것들은 이거 다 중학교 때 했던 것들이지, 그지? 등식의 양변에,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든 빼든 부등호의 방향이 변하지가 않지, 그지? 근데 이제 곱하거나 나눌 때는 조심을 하란 말이야. 무심코 이게 숫자가 있을 때는 실수를 안 하는데, 숫자가 딱 나와 있을 때는 실수를 안 하는데, 숫자가 아니라 이렇게 문자, 여기 지금 C를 곱해놨고, 얘는 C로 나눠놨고, 그치? C를 곱하거나 나눌 때 이 문자를 무심코 양수로 그냥 판단하는 경우들이 있어. 그건 뭐 중학생들 뿐만이 아니라 고등학생들도 그렇더란 말이야. 요 곱하거나 나누는 수가 양수인지 또는 요게 음수인지를 잘 판단을 해줘야 되겠지, 그치? 음수일 때는 이제 부등호방이 바뀌는 거 알면서도 틀려, 알면서도 순간적으로. 그거 좀 조심하시고. 그래서 이제 1차 부등식,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1차 부등식 못 풀 사람은 없어.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x가 5보다 작다. 그러면 양변 어떻게 해줘? 마이너스 2로 나눠요. 마이너스 2로 나눌 때 마이너스 2분의 5라고 써놓고 부등호 방향 바뀌어요. 누가 못 푸냐, 그지? 할 수 있단 말이야, 그지? 그런데 계수가 직접 어떤 상수가 아니라 이렇게 이제 문자로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 이럴 때 좀 처리를 잘 해주잔 말이야. 그래서, 부등식을, 네 가지를 다 그냥 해주겠어. 네 가지를 다 얘기를 하겠어. 자, 네 가지가 뭐냐. 첫 번째, 자, 요 부등식부터 나와 있으니까 풀어보자. AX가 B보다 크다. 요 부등식을 풀어라. 그러면, 지금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또는 0일 때도 생각을 해봐야 돼. 따라서 A가 양수라면 양변 A로 나누면서 끝내면 돼. 부등호 방향 안 바뀌니까. 또 A가 음수일 때는 양변 A로 나누면서 부등호 방향 바꿔주면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런데 A가 0일 때, 요때는 좀 조심을 하자는 말이야. 요때는 좀 신경을 쓰자. A가 0이라면, A가 0이니까 좌변은 뭐냐면 0 곱하기 x가 b보다 크다. 요런 꼴이란 말이야. 맞아? 0으로 나눌 수가 없잖아. 그치? 그러면 요 부등식에 우리는 뭘 구하는 거냐면 해를 구하는 거야. 해. 해가 무슨 뜻이야? 요 부등식이 참이 되도록 x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값. 그치? 이 부등식이 옳도록, 요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x자리에 뭐가 들어가겠는가를 묻는 건데, 그럼 봐. B가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를 먼저 생각해보자는 말이야. B가 양수면, 첫 번째, B가 양수면, 자, B가 양수인데 좌변은 뭐가 돼? 좌변은 0이지. 그럼 요 부등식은 성립해, 안 해? 안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 부등식에 x의 계수가 0일 때는 해가 없어. 성립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두 번째, B가 음수면 그럼 어때? B가 음수면 좌변은 무조건 x자리에 뭐가 들어가든 0이야. 그치? 근데 B가 음수니까 항상 요 부등식은 성립하지? 따라서 요 부등식을 참여되게 하는 미지수 요 x자리에는 아무거나 다 들어간단 말이야. 따라서 이거는 모든 실수라고 하면 돼. 모든 실수. 엥? 모든 실수가 다 들어갈 수 있단 말이야. 해는 모든 실수가 된단 말이야. 알겠어? 자, 그러면 한 가지 빠진 게 있지. 0일 때는 어때? 0일 때는. B가 0이면, B가 0이 되면 0은 0보다 크다는 참이야, 거짓이야? 0이 0보다 크다. 거짓이 되지, 그지? 따라서 그때도 해가 없으니까 요때 여기다 등을 이렇게 넣어주면 된단 말이야, 그지? 따라서 우변에 B가 0이거나 또는 양수일 때는 해가 없게 되고 음수일 때는 모든 실수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거란 말이야. 알겠어? 그래서 x의 계수 0일 때를
조심하자. 자, 그러면 네 가지를 다 한다고 했는데, 자, 이번에는 뭘 할 거냐면, 이번에는 요 부등식을 풀려고 그래. AX가 B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부등식. 자, 여기 등호가 하나 더 생겼지, 그치? 자, 그럼 요때도 첫 번째, 두 번째는 쉬워. 첫 번째, A가 양수일 때는 뭐 얘기할 것도 없이 그냥 부등방 그대로 두고 A분의 B보다 크거나 같다. 이러면 되겠고. 두 번째, A가 음수면 양변 A로 나눌 때 부등 방향만 바꿔주면 된단 말이야. 부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양변을 음수로 나눴으니까, 그치? 그러면 세 번째, 자, 세 번째가 중요하지. 세 번째는, 자, 이때도 A가 0일 때를 보는 거야. A가 0일 때. A가 0이면, 자, 이 부등식은 0 곱하기 X가 크거나 같다. B보다. 자, 이 부등식을 우리가 푸는 거란 말이야. 그럼 이때에도 기억. B가 양수일 때와 니은 B가 음수일 때로 먼저 구분을 해보자는 말이야.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X자리에 뭔가가 들어갔을 때 참이 되겠는가를 보는 거지. 그지? 그럼 B가 양수면 성립해 안 해? 응? 좌변은 항상 0이야. X에 뭐가 들어가든. 그지? B가 양수야. 성립해 안 해? 안 한단 말이야. 근데 해가 없다. 이러면 돼. 해가 없다. 그지? 응. 그럼 이때는 모든 실수가 되겠지. 왜냐하면 좌변은 항상 0이고 우변은 음수니까 항상 성립하지. 따라서 X자리에 어떤 실수든 들어가면 항상 참이 된단 말이야. 모든 수 그러면 안 돼. 왜냐하면 복소수, 허수는 제외해야 되니까, 허수는. 그지? 자, 그럼 등호를 넣어야 되는데 등호는 어디에 들어가게 했어? 등호는. 즉, B가 0이 돼버리면 0은 0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같다가 있으니까 성립하는 거지. 따라서 B가 0일 때에도 해가 모든 실수가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번에는 이쪽에 등호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아까하고 조금 상황이 다르지, 그죠? 이렇게 해서 AX가 B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 부등식의 해를 첫 번째, 두 번째, 요 세 번째가 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죠? 요때 이런 식으로 처리하라는 말이에요. 요게 이제 단순한 모양 같지만 요게 조금 복잡한 데 들어있을 때 잘 처리를 해줘야 돼. 자, 그러면 자, 이번에는 AX가 B보다 작은 요 부등식을 풀어보자는 말이야. 그러면 첫 번째 A가 양수일 때, 두 번째 A가 음수일 때, 요 때는 뭐 굳이 안 해도 되겠지. 부등 방향이 바로바로 결정이 되니까, 그지? 그럼 세 번째만 하자는 말이야. 세 번째 여기서도 세 번째. 즉 A가 0일 때 우리가 풀 부등식은 0 곱하기 X가 B보다 작다라는 요 부등식을 풀 텐데 여기에서도 첫 번째 B가 양수일 때와 두 번째 B가 음수일 때로 먼저 구분을 해보면 자 0 곱하기 X니까 좌변은 항상 0이야. 근데 B가 양수래. 0은 양수보다 작다. 이거는 항상 성립하지. 따라서 이때는 해가 모든 실수가 된단 말이야. 해가 항상 어떤 실수건 다 요 부등식은 참이 되니까. 그 다음에 B가 음수면 해가 없겠지, 그지? 왜? B가 음수인데 음수보다 0이 작다. 말이 안 되잖아, 그지? 자, 그러면 이제 둘 중에 등호를 한 군데 넣어야 되는데 등호를 넣었을 때 생각해봐. B가 0이 되면은 0은 0보다 작다, 0보다 크다가 성립해 안 해? 성립 안 하지. 따라서 해가 없는 여기에다가 등호를 이렇게 넣어주면 된단 말이지. B가 0이거나 음수일 때는 이 부등식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해가 없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다. 그지?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하나는 AX가 B보다 작거나 같다. 기억과 니은은 생략하겠고, 자, 디귿. 기억, 니은 이렇게 안 썼지, 아까 우리? 첫 번째, 두 번째는 생략하겠고, A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는 생략하겠고, 자, A가 0일 때, 세 번째. A가 0일 때, 즉, 0 곱하기 X가 B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B가 양수일 때와 B가 음수일 때로 나눠보면, 0은, 자, B가 양수야, 양수. 0은 양수보다 작거나 같다는 항상 성립하지? 해가 모든 실수. 이때는 해가 없겠지. 음수보다 0이 작다가 말이 안 되니까, 그지? 자, 그럼 등호는 이번엔 어디 들어가 있어?
0은 b가 0일 때 0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성립하지? 따라서 해가 모든 실수인 이쪽에 등호를 넣어준다는 거야. 그치? 이런 식으로 해서 1차 부등식을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치? 요 개념을 잘 이해를 했으면 이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해결할 거란 말이야. x에 대한 부등식이야. x에 대한 부등식이 a의 값에 따라서 이제 범위가 달리 나오는데, 응? 자, 이항을 해서 정리하면은 a-1x가 -a-1보다 작다야. 그럼 요 a-1이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와 0일 때로 나눠야 되지, 그지? 그럼 이게 양수면 양변 나누니까 나누어서 -1보다 작다가 되겠고 부등방 안 바뀌었지, 그지? 근데 a-1이 음수면 부등방이 바뀌어야 되겠지, 그지? 따라서 -1보다 크다. 그러니까 이때는 a가 1보다 클 때를 말하는 거, 1보다 작을 때를 말하는 거지, 그지? 그러면 이게 0일 때에는, 즉 a가 1일 때에는 1을 이제 넣어보면 되잖아. 넣어보면 0 곱하기 x는 0보다 작다. 이런 부등식이 나오니까 해가 없게 되는 거지, 그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다. 그 다음에 저기 필수 예제 1번 보면, 다음 페이지 필수 예제 1번 보면, 요거는 내가 이제 수업 중에도 종종 언급을 했던 부분인데, 요거 우리가 역수 취한다고 해서 무조건 부등호방이 바뀌는 거 아니라고 했었어, 그치? 예. 맞아? 이런 얘기. A가 B보다 크다고 해서, 그럼 A분의 1과 B분의 1은 이렇게 되는가? 이렇게 되는가? 이거 무조건 성립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지, 그치? 예. 언제만 성립해? 둘의 부호가 같을 때만 성립한다고 그래서, 그치? 따라서 이 경우, 이거 둘의 부호가 같다는 얘기죠. 둘 다 양수란 얘기야, 그치? 그럴 때는 역수를 취하면 부등호방이 바뀌지만, 만약에 둘의 부호가 다르다면, 하나가 양수, 하나가 음수라면, 그때는 역수를 취해도 부호는 바뀌지 않을 테니까, 그럴 때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면 안 돼, 그지? 그거는 조심하시고. 뭐, 나머지 것들은, 뭐. 여기서도 지금, C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자, 여기에서, 요렇게 갈 때. 생각을 해봐. 여기서 요렇게 갈 때. 양변을 어떻게 해준 걸까? 양변을 어떻게 해준 걸까? 부등식의 성질을 우리가 확인하는 거야. 부등식의 성질. 저 왼쪽 식에서 오른쪽 식으로 갈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 때 어떻게 해줘야 돼? C로 나누고 한 번 더 C로 나눠야 되지, 그치?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가려면은 양변을 C로 두 번 나눠. C 제곱으로 나눠야 되잖아. 맞아? C 제곱으로 나눠. C는 0일 수는 없어. 그치? 왜냐하면 C가 0이었다면 이 부등식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겠지, 그지? 따라서 C는 0은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C는 양수든 음수든, 그지? 0은 아닌데, 그러면 C제곱은 반드시 0보다 어때? 크지? 그지? 따라서 C제곱으로 양변을 나눌 때, 양수로 양변을 나눈 거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돼, 안 바뀌어야 돼? 안 바뀌어야 돼. 이건 틀렸어. 그지? 그래서 여기서 C의 부호가, 양수일지, 음수일지, 판단해 볼 수는 없지만 C제곱은 당연히 양수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다. 자, 필수 예제 2번에 밑에 문제. 자, 이것도 하나 풀어보고 가겠어. 이것도. 자, x에 대한 부등식이 해가 주어졌네. 해가 주어졌을 때 a 값을 구하라 그랬어. 자, x에 대한 부등식을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이거 여기에 x의 개수가 여기 있으니까 우변으로 이항할게. a제곱 마이너스 4 x
우변으로 이항을 했으니까 요게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 다음에 좌변으로 이항해서 a-2 그지? 돌려놓은 거야 그지? 그러면 양변을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요걸로 나눠야 되잖아 그죠? 요걸로 나누는데 해를 봐 해를 보니까 자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어. 그 말은 이게 양수란 얘기야 음수란 얘기야? a제곱은 양수란 얘기지 그지? 그래서 그 조건을 먼저 써놓으란 말이야. 해가 이미 주어졌으니까 a제곱 마이너스 4는 양수겠다. 그러니까 이걸로 나눴을 때 부등 방향이 바뀌지 않았겠지. 그리고 얘는 인수분해해서 a-2와 a 플러스 2의 곱했걸로 표현이 될 거란 말이야. 0이 아니란 얘기야 그지? 0이 아니야. 따라서 이걸로 나누어주면 되겠고 그럼 여기서 a 플러스 2분의 1 우변이 마이너스 1이란 얘기가 되는 거지 그지? 따라서 a 플러스 2가 마이너스 1이 되고 a는 마이너스 3이다. 그래서 부등식을 다룰 때는 항상 양변을 양수로 나누는지 음수로 나누는지 양수를 곱하는지 음수를 곱하는지 그 부호를 반드시 확인하자.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연립 부등식이에요. 연립 1차 부등식. 우리가 부등식을 다룰 때 특히나 이제 연립 부등식을 다룰 때 그러니까 연립 부등식이라는 거는 공통 범위를 찾는 거잖아. 공통 범위 그지? 공통 범위를 찾을 때 우리는 주로 수직선을 많이 이용하잖아. 수직선 수직선을 이용하지 그치? 그러니까 수직선을 되게 뭐랄까 초등학교 때 배워놓으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우니까 이거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수직선은 굉장히 유용한 도구야.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범위를 나타낼 때 꼼꼼하게 따져볼 때 수직선은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된다. 연립부등식. 자, 연립부등식을 어떻게 푸냐고 물어봤더니 뭐 미지수를 소거해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연립방정식에서는 미지수가 2개 이상이지만 연립부등식은 미지수를 소거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부등식이 주어지면 그것들의 공통 부분을 찾는 거죠. 공통 부분. 이 공통 부분. 공통 부분. 수직선상에서 겹치는 부분을 정확하게 구해내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각각의 부등식을 풀어준 다음에 얘들의 공통 부분을 이제 수직선에 나타내서 겹치는 부분을 우리가 표시해 주지. 뭐 1차 부등식은 그냥 넘어가겠어. 그리고 이제 요런 것도 우리가 연립 부등식이야. 연립 부등식. 이렇게 A, B, C 세 개를 대소 비교해 놨을 때 이 왼쪽 A가 B보다 작다라는 부등식과 B가 C보다 작다라는 부등식의 공통 범위를 우리가 찾아줘야 되는 거지, 그지? 이것도 역시 연립 부등식이라는 거. 그리고 해가 보통 이제 범위로 나타나잖아. 뭐보다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특별한 경우에는 이제 해가 마치 방정식 푼 것처럼 하나만 나올 수도 있지. A보다 작거나 같다, A보다 크거나 같다가 표시가 됐다면 이거는 공통 부분이 A 하나, 요 점 하나만 있으니까 해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겹치는 부분이 없는 경우도 있다는 거.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필수 예제 3번이나 4번은 그냥 넘어가겠어. 뭐 적다. 이거 뭐 중학생도 풀 수 있지, 그지? 이런 거는. 넘어가고, 필수 예제 5번도 수직선에 나타내보면 겹치는 부분이 하나만 나오거나 또는 없거나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자, 필수 예제 6번. 6번 하나 풀어볼까? 필수 예제 6번. 6번도 뭐 어려운 건 아닌데. 해를 주고 여기에서 이제 개수를 찾으라고 한 문제인데 요 연립부등식에 해가 주어졌을 때 A, B를 찾으라 한 거야. 각각의 부등식을 먼저 풀어보면 좌변 이항하면 요거 마이너스 X가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3보다. 즉,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고, 두 번째 부등식에 x 마이너스 a 작다 18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6 이항하면 4x가 작다. 이거 얼마냐? 12 플러스 a 플러스 12가 되나? 12 플러스 a 그지? 따라서 x는 작다 4분의 a 플러스 12보다. 그러면 수직선에 우리는 3보다 크거나 같다와 4분의 a 플러스 12보다 작다의 공통 범위를 구했더니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지, 그지? 뭐 그냥 쓰면 되겠네. x는 3보다 크거나 같고, 이거 뭐 수직선 그릴 필요도 없이 그냥 바로 나오지. 4분의 a 플러스 12보다 작다. 해가 같으니까, 그지? 해가 바로 요 놈이니까. 등호도 확인되지. 등호가 여기 있고, 여기는 없고. 따라서 요게 b 값이 되겠고. 그지? 그리고 요게 4분의 15가 될 테니까. a도 나오지. a는 3. 해를 먹어서 요, 상수 또는 계수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다. 자, 다음 페이지에, 자, 필수 예제, 7번, 8번, 이런 것들을 조금 어려워하는 경향들이 있더라. 풀으라고 하면 잘 푸는데, 구해라. 부등식을 풀어라 하면 잘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조건을 찾아라 그러면 이게 좀 어려운가 봐. 자, 뭐, 물론 이제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자, 연립부등식, 이 부등식이 해를 갖지 않도록, 해를 갖지 않는다라는 것은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x가 없어. 겹치는 범위가 없다는 얘기지, 그지? 따라서 수직선 활용할 건데, 자, 먼저 좌변 이항은 마이너스 2x.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4. x는 부등방향 바뀌어서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지. 그 다음 두 번째 부등식 x는 작다. 뭐보다? 2a 마이너스 4보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범위는 2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2를 표시해서 오른쪽이 될 것이고, 두 번째 부등식은 얘보다 작다니까 왼쪽이야. 따라서 이 수직선에 나타내주면 겹치는 범위가 없도록 하려면 여기에 2를 표시했다면은 한 요쯤에 이제 2a-4를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될 거란 말이야. 그치?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부등식을 풀 때 이 등호가 들어가야 될지 빠져야 될지를 잘 표시해. 우리는 수직선에다가도 등호가 있으면 이렇게 까맣게 이렇게 칠하지, 이렇게. 그치? 칠해놓고 없으면, 등호가 없으면 이렇게 하얗게 놔두죠. 그치? 따라서 요런 걸로 수직선에 나타나지게 되면 얘들은 겹치는 범위가 없게 되잖아. 그치? 여기하고 여기 겹치는 범위가 하나도 없지. 그치? 자,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럼 일단은 2a-4가 2보다 어때야 되는 거야? 2보다 왼쪽에 이렇게 있게 되면, 이게 작게 되면 이건 겹치는 범위가 없잖아. 해를 갖지 않는 거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 판단해야 될 거는, 또 하나 판단해야 될 거는, 등호를 여기다 넣어줄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을 해야 돼. 등호를. 등호가 들어가게 되면 해가 있는 걸까 없는 걸까? 자, 등호가 들어가게 되면 등호가 들어가도 해는 없는 거지, 그지?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 등호가 들어간다는 것은 2a-4가 2가 된다는 뜻이야. 이 범위 안에 2가 들어간다라는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2a-4가 2가 되는 거야. 즉 얘가 2가 되는 거지, 요게 2가 된다는 것은 요 범위가 2보다 작다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럼 2보다 작다와 2보다 크거나 같다는 겹치는 게 없어, 그치? 그치? 따라서 여긴 등호를 넣어줘야 되는 거란 말이야. 이런 등호 판단을 잘 해야 되겠다. 따라서 2a가 6보다 작거나 같고 a는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바로 이 조건을 만족하는 a의 범위가 되겠다. 잠깐만.
여기 있었나? 8번 보자, 8번. 자, 필수예제 8번. 자,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인 해가 한 개일 때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자, 먼저 각각의 부등식을 풀어봐야 되겠지. 자, 첫 번째 부등식 4-x가 작다 2x-2보다 이항하면 -3x가 작다 -6보다 x는 크다 2보다. 첫 번째 부등식에 해가 나왔고, 자, 두 번째 부등식은 이항하면 바로 나오네. x는 작거나 같다 a보다. 그지? 네. 자, 요 둘의 공통 범위에 정수가 한 개가 있다. 정수인 해가 하나가 있다. 그지? 네. 자, 2보다 크다. 2가 여기 있으면 2보다 크다. 오른쪽이야. 2는 들어있지 않지, 그치? 예.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A보다 작거나 같다를 표현해야 되잖아, 그치? 겹치는 범위는 일단 있어야 되니까 A가 이쪽에 어디쯤 표시가 될 거란 말이에요. 까맣게 칠해줘야 되겠지, 그치? 여기 A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야 공통 범위가 생기고, 그렇다면 이 공통 범위에 정수인 해가 하나래. 그 정수인 해가 뭐겠어? 3이겠지, 그치? 이보다 큰 정수 중에 딱 하나가 들어간다면 그거는 3밖에 없단 말이에요. 3. 여기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지. 그치? 그렇다면, 자, 이제 우린 여기서 A의 범위를 결정만 하면 돼. A는 어떤 범위에 있어야 돼? 3보다는 어때야 돼? 3보다는 일단 커줘야 되는데, 같으면 어떨까? 같아도 되지. 그치? 여기 지금 까맣게 칠해져 있잖아. 그치? 따라서 얘가 3이 되어도 공통범위에는 3보다 작거나 같다와 2보다 크다의 공통범위 정수 3이 들어간단 말이야. 따라서 여기 등호가 들어간단 말이야. 그런데 3보다 크거나 같으면 A가 쭉 가서 그냥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잖아. 그치? 뭐보다는 4보다는 커지면 안 되니까 일단 작아야 되지. 작아야 되고. 자, 등호는 들어가 안 들어가? 등호는 안 들어가지, 그치? 만약에 A가 4가 되면 4도 포함이 돼버려서 정수가 2개가 돼버리니까, 그치? 따라서 이때 A의 범위는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말이야. 오케이? 자, 근데 요 A에 까맣게 칠해져 있을 때는 학생들이 잘 실수를 안 해. 이 정도로 잘 한단 말이야. 근데 문제가 등호가 없이 나왔을 때는 실수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 문제를 살짝 좀 바꿔서, 물론 이제 방금 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 주긴 하겠지만,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나와 있었다면, 문제가 부등호에 등호가 없어. 그러면 여기에서도 A보다 작다 이렇게 나왔겠지, 그지? 그지? 네. 그러면 우리는 수직선을 다시 그릴 건데, 수직선에 2보다 크다와 A보다 작다야. 그럼 그 공통범위 안에 정수인 해가 하나래. 그러면 요번에도 여전히 그 정수인 해는 3이 돼야 된단 말이야. 3. 요건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지. 그치? 그럼 이때 A는 어때야 돼? 3보다 커야 되겠지, 그치? 오른쪽으로 가야 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3이 반드시 범위 안에 포함되도록. 자, 여기 등호가 들어가 마라. 등호가 들어가면 안 돼, 여기서는 등호가 들어가면. 왜냐하면 여기에 등호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A가 3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A가 만약에 3이 돼버리면 3보다 작다라는 범위 안에는 3이 없지, 그치? 그러니까 등호 들어가면 안 돼, 여기는. 반대로 아까 4보다는 얘가 작아야 될 텐데, 그러면 A가 4가 되면 어떠냐? A가 4가 되면 4보다 작다 안에 4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지. 그러니까 그 말은 A가 4가 되어도 된다는 얘기야.
그치? 이렇게 판단을 해야지. 어라? 아니, A가 4가 되면 안 되는데 등호를 왜 넣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야. 여기엔 지금 등호가 없잖아. 그치? 따라서 A가 4가 되더라도 이 범위 안에는 4가 빠지기 때문에 정수인에는 하나가 그대로 유지가 된단 말이지. 그치? 그래서 특히나 요 문자가 있는 부분에 요 등호가 없는 경우 이럴 때 좀 실수들을 하더라고. 조심하란 말이야. 자, 그리고 소금물 문제. 소금물 문제는 하나 풀자. 소금물 문제 많이 싫어하잖아, 그지? 소금물 문제는 뭐 중학교 때 많이 어려워했던 형태 중에 하나인데, 농도 얘기를 좀 할게, 농도. 자, 농도라는 거는 얼마나 진하냐, 이게 뭐, 진할, 농자잖아, 그지? 한자로. 진한 정도, 얼마나 요 소금물이 진하냐, 짜냐, 또는 싱겁냐, 이걸 따지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농도라는 것의 원래 의미가 뭐냐면, 요 안에 소금이 얼만큼 많이 들어있느냐를 말하는 거란 말이야, 그지? 따라서, 이 소금물 안에 소금이 얼만큼 들었느냐를 나타낸 요 비율을 우리가 농도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 분모가 그냥 물이 아니라 소금물이야. 이 전체 소금물 안에 소금이 얼만큼 들어있느냐. 같은 양의 소금물이라 하더라도 소금이 10g 들은 놈과 20g 들은 놈은 당연히 농도가 다르잖아. 더 짜잖아. 그치? 따라서 요 비율을 우리가 농도라고 불러주는 거야. 농도라고. 그치?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로 쓰는 농도의 단위는 퍼센트 농도지. 퍼센트 농도. 퍼센트는 뭐야? 백분율이잖아, 백분율. 100 중에서 얼마를 차지하느냐. 그래서 이렇게 쓰면 이제 분수 또는 소수가 나올 테니까 여기다 우리가 뭘 곱해? 100을 이렇게 곱해서 퍼센트 농도로 바꿔주는 거지. 그치? 그래서 몇 퍼센트 이런 단위를 주로 쓰니까. 그치? 그래서 소금물 안에, 즉 소금 플러스 물이지. 분모는 소금 플러스 물 분의 소금. 그것의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주로 농도로 쓴다는 말이야. 그러면 소금의 양을 구하라는 경우도 있어. 소금의 양. 야, 소금물이 얼만큼 있는데 소금물이 얼만큼 있는데 요 안에 소금이 얼만큼 들어있냐, 소금의 양이 몇 그램이냐 물어보는 경우가 있지. 그치? 그럼 여기 소금물이 있어. 소금물이 얼만큼 있어. 소금물을 줬단 말이야. 그럼 이거에 소금이 얼만큼 들었느냐, 100분율로 줬을 거 아니야. 몇 퍼센트짜리. 그치? 그러니까 소금물에 100분의 그 농도만큼이 소금이다. 소금의 양이다. 보통 단위는 이제 그램이 되겠지. 소금물의 양을 그램으로 줬을 테니까. 그치? 이런 식으로 주로 이제 소금물의 농도 또는 소금의 양을 구할 때 이 두 가지를, 그러니까 이거를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 그냥 의미를 생각을 하면 뭐 자연스럽게 표현이 되면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하나, 그래서 문제가 8%의 소금물 300g에 14%의 소금물을 넣어서 9% 이상 11% 이하의 소금물을 만들려고 한다. 넣어야 하는 14%의 소금물의 양의 범위를 구하라. 그래서 지금 우리는 소금물의 농도를 나타내야 돼. 9% 이상 11% 이하의 소금물을 만들려고 해. 그치? 그러면 농도를 구할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금물 안에 소금이 얼만큼 들었는가를 우리가 정리해 줘야 되잖아. 그치? 자, 8%의 소금물 300g에 14%의 소금물을 넣어서 이거의 양을 우리가 Xg이라고 하자면, 그치? 소금물은 총 몇 g이 있는 거야? 8%의 소금물 300g과
14% 소금물 Xg을 섞었으니까 소금물은 총 300 플러스 Xg이 있는 거지. 이게 이 분모가 되는 거란 말이야, 이게. 소금물의 양이. 그럼 분자에다가는 소금의 양을 정리해야지, 소금의 양. 소금은 여기에도 들었고, 여기에도 들었잖아, 그치? 그럼 여기에 300g 중에 얼만큼이 소금이냐면 100분의 8만큼이 소금이야. 요 안에. 300g 중에 100분의 8만큼이 소금이고, 거기에, 자, 14%의 소금물을 Xg을 넣는다고 그랬지, 그치? 그럼 Xg 중에는 소금이 얼만큼 들었냐면 100분의 14만큼 들었을 거 아니야. 그치? 응. 좀 전에 했던 얘기들이 다 이제 여기에 표현이 됐어. 전체 소금물의 양은 요만큼인데, 이 300g 안에는 8%만큼, 요 Xg 안에는 14%만큼의 소금이 들었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다가, 즉, 소금물 분의 소금에다가 100을 곱한 것이 요 섞은 소금물의 농도가 될 건데, 그것의 범위가 이게 9% 이상, 11% 이하다. 식을 이렇게 세워주면 된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소금의 양을 가지고 세우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좀 더 이해를 하면 표현할 수가 있고, 직관적으로 소금물의 양분의 소금의 양을 농도를 나타내 봤더니 그게 9% 이상 11% 이하다. 이렇게 세워주는 것이 식이 복잡해 보이지만 좀 더 머릿속이 편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요게 양수잖아. 양별에 대해 곱해버리면, 즉, 9 곱하기 300 플러스 X. 양수니까, 소금의 양, 소금물의 양이니까. 요거 정리하면 83, 24. 플러스 100분의 14X. 여기 아니라 100을 곱하면 되겠구나. 이제 이거 쓸 때, 지금 여기에 지금 100을 우리가 곱하잖아. 양변에 이거 곱하고 100을 요 분자에다 곱하면은 83, 2400 플러스 14x 여기 100을 곱했었잖아, 그지? 그게 11 곱하기 300 플러스 x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이제 요거 정리해서 연립부등식, 이쪽 부등식과 이쪽 부등식을 각각 풀어서 공통범위, x의 범위만 찾으면 되겠지, 그지? 자, 연습 문제로 넘어가서, 자, 422번 하나 보겠습니다. 422번. 자, 모의고사 문제인데, 자, x에 대한 연립부등식, 요걸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x의 값의 합이 9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a의 최대값은, 그랬어. 자, 첫 번째 부등식을 풀면, x는 1보다 크다. 그지? 두 번째 부등식, x는 3으로 나눠서 3분의 a 플러스 1보다 작다. 그러면 뭐, 공통범위는 1보다 크고 얘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지. 뭐 수직선 이건 굳이 안 나타내도. 따라서 바로 그냥 범위를 우리가 써버려도 된단 말이야. 3분의 a 플러스 1. 1보다는 커야 되겠고 3분의 a 플러스 1보다는 작은 이 범위가 얘들의 공통범위가 되겠는데, 만족시키는 이 범위에 들어있는 모든 정수 x값의 합이 9가 되도록 하라고 해서, 그럼 요 범위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작은 정수는 뭐야? 2겠지. 2는 반드시 들어가야 돼. 그럼 2부터 더해가야 돼. 연속적으로 합이 9가 되도록. 그지? 2 더하기 3 더하기 얼마? 여기까지네. 그지? 2 더하기 3 더하기 4. 이게 이제 9가 되니까 4까지는 들어가야 돼. 2, 3, 4가 요 범위 안에 들어가줘야 된단 말이야. 2, 3, 4. 그지? 5는 들어가면 안 되겠지. 그럼 합이 9가 아니니까, 그지? 따라서 요 3분의 a 플러스 1의 범위를 이제 나타내야 되는데, 자, 여기 등호가 없어. 그지? 잘 보고. 자, 얘는 어때야 돼? 4보다는 어때야 돼? 커야 돼? 크거나 같아야 돼? 4보다는 얘가 커야 되지. 그지? 등호가 들어가면 안 돼. 얘가 4가 되면 안 된다며. 얘가 4가 되면 4보다 작다가 되니까 빠져버리지. 4가. 그지? 반대로 5보다는
작거나 같아도 되지, 그치? 5가 되더라도 5보다 작다가 되니까 이 범위 안에는 5가 없어서 조건을 만족하게 된단 말이야, 그치? 따라서 요게 바로 A의 범위를 구하게 되는 조건이 되겠다. 15. 따라서 A는 11보다 크고 14보다 작다. 그치? 그럼 자연수 A의 최대값은 요때 또 실수한다. 여기 등호가 없는데. 그치? 잠깐만. 실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실수했네. 등호가 있어야 되지. 그치? 등호가 있으니까 최대값은 14가 맞네. 그치? 그 다음에 423번. 자, 423번도 종종 우리가 보는 표현, 잘못 봤다, 잘못 적었다, 뭔가를 잘못했단 말이야. 그 잘못이라는 말로부터 우리 이제 혼란이 시작이 되지, 그치? 근데 정신 바짝 차리고, 야, 잘못 본 게 다가 아니야. 응? 다 잘못 본 게 아니라 이 중에 우리가 건질 만한 조건들이 있단 말이야, 그치? 자, 문제. 부등식을, 요 연립 부등식을 요쪽 부등식과 요쪽 부등식을 나눠서 우리가 풀어줘야 되는데 요쪽 부등식과 요쪽 부등식을 나눠서 풀어야 되는데 잘못 썼어. 지금 어디가 잘못됐냐 이게 요거하고 지금 이거하고 이거의 범위를 썼네. 그치? 잘못 풀어서 해가 요게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해라는 것이 제대로 된 해는 아니야. 그치? 처음 주어진 부등식의 해는 아니지만 그럼 이건 뭐의 해냐면 요 부등식을 보고 푼 거란 말이야. 요 부등식을 통해서 해가 이게 나온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제대로 된 해는 아니지만 요걸 보고서 여기는 A, B 값은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치? 그럼 요걸 그냥 푸는 거야. 이거 풀면 자, 5x 넘어가서 2x가 작다 2a 플러스 4a냐? 그럼 이게 뭐야? 6a니까 x는 3a보다 작다가 될 것이고. 그치? 자, 이항하면 마이너스 x 작거나 같다. 이항하면 뭐가 돼? 4a 플러스 b가 되나? 그치? 마이너스 x는 4a 플러스 b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x는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b보다. 그치? 그래서 요 부등식의 이 둘의 공통 범위를 찾으면 x는 3a보다 작다. 그리고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b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요게 3이겠구나. 요게 6이겠구나. 등호가 있고 없는 것까지 확인을 해주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이제 a, b 값이 나온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여기서 다시 시작하면 되지. 그치? a, b 값 나왔으니까 처음 부등식에 a, b 자리에 대입해서 제대로 해를 구하면 되겠다. 그치? 자,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음의 정수 x가 한 개뿐일 때 a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 일단 풀어야지. 양변에 바로 그냥 뭐 곱할까? 8 곱하자. 8 곱하면 2x 마이너스 4a 4x 마이너스 1 이항하면 마이너스 2x 작거나 같다 4a 마이너스 1보다. 그럼 x는 부등호 방향 바뀌고 마이너스 여기다 그냥 곱해서 2분의 마이너스 4a 플러스 1보다. 그치? 자, 두 번째 부등식 이항하면 마이너스 2x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6보다. x는 작거나 같다 3보다. 자, 공통범위가 이제 이렇게 나오겠지. 얘는 2분의 마이너스 4a 플러스 1보다 크거나 같다야. 등호가 들어가 있어. 그리고 3보다 작거나 같다란 말이야. 3보다. 자, 공통범위가 나오고 그런데 뭐랬냐면 요 범위 안에 공통범위 안에 음의 정수가 한 개뿐이래. 뭐 양의 정수는 신경 안 써도 돼. 음의 정수가 한 개뿐이라는 것은 음의 정수 뭐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요 범위 안에. 이제 마이너스 1밖에 없지. 3부터 쭉 왼쪽으로 지금 숫자들이 나타나는데 음의 정수는 딱 하나. 마이너스 얘만 들어가야 되겠지. 그치? 그럼 얘는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2 사이에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치? 즉 2분의 마이너스 4a 플러스 1은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자, 등호를 넣어주자, 등호. 근데 얘가 지금 등호가 있어서 뭐 쉽네. 마이너스 1은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 등호가 있어도 되지. 그지? 마이너스 1은 빠져야 되지, 그지? 따라서 이렇게 써주고, 2 곱하고 이제 처리하면 A의 범위가 나오겠다.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겠어. 자, 427번은 그냥 살짝 언급만 하고 넘어가자. 427번. 427번은 직선 y는 x 플러스 k가 이 직선이 2차 함수의 그래프와 만나고 2차 함수 얘와 만나지 않도록 하는 모든 정수 k의 개수는 우리 2차 함수하고 직선의 위치 관계 저번에 얘기했었어. 그치? 얘들의 위치 관계는 2차 함수가 직선과 교점이 두 개냐, 접하느냐, 또는 교점이 없느냐, 이거는 뭘 가지고 판단을 했어? 그치? 요놈 둘이 연립한 다음에 판별식, 교점이 두 개면 판별식 양수였고, 접하면 판별식이 0이었고, 만나지 않으면 판별식이 음수였단 말이야. 그치? 따라서 이 판별식으로부터 나오는 부등식을 우리가 써주면 되겠단 말이야. 그치? 따라서 얘네 둘은 연립한 다음에 만나니까 판별식이 양수라는 조건. 또 얘하고는 만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다 해주면 여기 나오는 두 부등식의 공통범위 연립부등식을 풀어주면 되겠지. 그치? 자, 그리고 자, 428번은 하나 볼 건데 이거 사실 중학교 과정에서도 종종 나왔던 문제일 거예요. 의자 앉히는 문제. 이것도 꽤들 싫어하더라고. 자, 어느 학교 학생들이 강당에 긴 의자에 앉는데 한 의자에 5명씩 앉으면 학생이 8명 남고 6명씩 앉으면 의자가 4개 남는다. 의자의 개수가 될 수 없는 것은 여기서 이제 의자 개수의 범위를 찾으라는 얘기인데 자, 우린 여기서 미지수로 둬야 될 거. 뭘 미지수로 두면 되겠어? 응? 의자의 개수를 미지수로 둬보자는 말이야. 의자의 개수. 의자의 개수를 미지수로 둔다면 첫 번째 조건에서 학생 수가 나와. 학생 수가 나온다기보다는 학생 수가 표현이 됐지. 응? 앉혔는데 학생들을 의자에 앉혔는데 한 의자에 5명씩 앉으면 한 의자에 5명씩 앉으니까 일단 5명씩 X개 의자에 앉았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랬는데 학생들이 남았어, 8명이. 첫 번째 조건에서 우리는 학생 수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지. 그치? 그러면 학생 수는 결국 의자의 수가 결정이 되면 학생 수도 정해지는 거야. 그치? 자, 근데 이번에는 자, 6명씩 앉으면 의자가 4개가 남는데 6명씩 앉으면 의자가 4개 남아. 자, 의자가 지금 X개가 쫙 있어. 긴 의자가 이렇게 X개가 이렇게 있어. 의자가 X개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몇 개인지 모르잖아. 그지? 근데 여기에 지금 6명씩 앉혔단 말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씩 이렇게 쭉 앞에서부터 이렇게 순서들을 앉혔겠지. 6명씩. 6명씩 앉았어. 학생이 6명씩 앉은단 말이야. 앉아. 계속 6명씩 앉혔는데 앉히다 보니까 의자가 4개가 남았단 말이에요. 의자가 1개, 2개, 3개, 4개 의자가 남았다는 얘기는 여기 학생들이 하나도 안 앉았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 쭉 앉혀. 전체 의자의 개수는 X개인데 의자가 4개가 남았어. 그치? 그럼 이렇게 앉히다 보면 4개 바로 전에 요 의자에 자, 요 의자가 중요하지. 요 의자. 요 의자에 물론 요 전에는 6명이 앉았을 거란 말이야. 그럼 요 의자에는 학생이 몇 명이 앉은 거야? 알 수가 없지, 그지? 응. 의자가 4개가 남았는데, 야, 그럼 여기는 몇 명 앉아? 여기 6명 앉아? 앉았을 수도 있지. 그러면, 1명이 앉을 수도 있어. 여기에 비어있지는 않을 거란 말이야. 그치? 왜? 4개의 의자가 남았다고 했으니까. 그치? 그래서, 요 마지막, 요 의자, 학생들이 앉은 마지막 의자, 여기에 지금 몇 명이 앉았는지를, 이걸 우리가 이제 식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말이야. 그치? 그러면, 자,
이 학생수의 범위를 우리는 여기 쓸 거야. 학생수 5x 플러스 8. 이 학생수의 범위는 가장 적을 때는 여기에 몇 명이 앉았을 때 가장 적어? 여기에 한 명이 앉았을 때 가장 적겠지, 그치? 그럼 여기 한 명이 앉았다는 얘기는 요 의자, 여기까지는 지금 x-4가 아니라 5야, 5. 그치? 요 4개는 아무도 안 앉았고, 여기에는 아직 몇 명이 앉았는지 모르니까, x-5개의 의자에는 분명히 6명씩 앉았을 테니까, 그치? 그러면 그 다음에 마지막 의자에 한 명이 앉았을 때가 가장 학생수가 적을 때였겠지, 그치? 그러면 학생수가 가장 많을 때는 여기에 꽉 채워 앉을 때 아니야? 그죠? 6명이 다. 맞아? 따라서 그때는 그냥 x-4개 의자 모두에 6명이 다 앉았을 때 그때가 학생수가 가장 많겠지. 그치? 따라서 우리가 부등식 이렇게 세우면 된단 말이야. 이 바로 학생수의 이 범위를 의자 개수를 이용해서 나타내주면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예. 그러면 풀어볼까 그냥? 6x 마이너스 6은 30이 아니고 왜 지우고 갈까? 지우자. 지우자. 그걸 한 번에 지우는 방법이 6x-30 플러스 1이니까 29가 되겠고, 작거나 같다 5x 플러스 8, 작거나 같다 6x-24. 그죠? 이항하면 x 바로 나오지. x는 얼마냐? 37이냐? 이건 우변으로 이항하면 x는 작거나 같다. 얼마야? 30인가? 그치? 네, 따라서 의자의 개수는 32개 이상 37개 이하에 있겠다. 답이 될 수 없는 것은 이거지, 그치? 절대값 우리 많이 언급하잖아, 그치? 근데 여전히 절대값이 나오면 좀 자신감이 떨어진 학생들이 있어. 절대값이라는 것의 원래 정의가 뭐야? 원점에서 볼 때 거리잖아, 그치? 원점. 수직선에서 원점으로부터 거리, 얼만큼 떨어져 있는가. 따라서 이 거리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단 말이야. 어떤 실수 A의 절대값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 절대값이 0인 수는 0 하나가 있지만, 그치? 0이 아닌 수들은 반드시 0보다 큰 양수의 값을 갖게 되지, 그지? 그래서 절대값이 a보다 작다 또는 크다, 작거나 같다 이런 표현이 있을 때, 자 예를 들어서 x의 절대값이 3보다 작다 그러면 절대값이 3인수가 양쪽으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3이 있잖아, 그지? 그럼 절대값이 3인수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요때 요 x는 3이나 마이너스 3이야, 그치? 그럼 절대값이 3보다 작으면 요 3이나 마이너스 3을 기준으로 해서 얘보다 더 가깝게 있어야 된단 말이야. 거리가 작아지니까. 따라서 우리가 이럴 때 사이범위 이렇게 얘기하는 사이에 있다. 플러스 마이너스 3의 사이에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단 말이야. 작다 그러면. 이제 등호가 있으면 뭐 등호 똑같이 넣어주면 되겠고. 반대로 절대값이 크다 그러면 마이너스 3과 3이 여기 있어. 그럼 x의 절대값이 3보다 크다 그러면 절대값이 3인수보다 원점에서 더 멀리 있다는 얘기니까, 그치? 거리가 커지니까 우리는 3과 마이너스 3을 기준으로 해서 요 멀리, 원점에서 더 멀리 가기 때문에 우리가 바깥범위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지? 그래서 절대값이 작다 그러면 절대값이 요수, 3인수의 사이범위, 크다 그러면 바깥범위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이게 동시에 나타나면 다 표시하면 되지. 예를 들어서 절대값이, x의 절대값이 뭐 3보다 크고 5보다 작다 또는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절대값이 3인수들과 절대값이 5인수들을 동시에 표시하자는 말이야.
절대값이 5인수가 더 바깥쪽에 이렇게 있어야 되겠지. 절대값이 3인수가 또 안쪽에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야.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그지? 그러면 절대값이 3인수들보다는 멀리, 절대값이 5인수들보다는 가깝게 있어야 되니까 범위가 이렇게 나뉘어서 이렇게 나타내질 거란 말이야. 등호가 있는 쪽에는 등호를 넣어주면 되겠지. 그지? 따라서 이걸 범위로 우리가 쓴다면 x는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3보다 작은 범위 또는 x는 3보다 크고 5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 이렇게 나타내주면 된단 말이야. 쓸 때에는. 그지? 그래서 절대값을 잘 처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절대값을 풀 때에는 범위를 나눠서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냥 나오고 0보다 작을 때 또는 작거나 같을 때 등호는 뭐 어느 쪽에 들어가도 상관은 없어. 이때는 부호를 바꿔준다는 거. 그리고 이 값은 음수가 아니라 양수, 0보다 크거나 같은 수가 된다는 거야. 음수, 0보다 작거나 같은 수의 부호를 바꾼 거기 때문에 이거 역시 0보다 크거나 같은 수라는 거를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절대값이 들어간 경우에 부등식을 풀어라 그러면 범위를 우리가 주로 나눠서 푼단 말이지. 저기 필수예제 10번 한번 보죠. 필수예제 10번. 필수예제 10번. 자, 부등식을 풀어라. 끝. 요 2x-1의 절대값이 3보다 작다 그런 거니까 2x-1의 범위를 바로 써. 2x-1의 범위를. 2x-1의 범위가 절대값 3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3과 3 사이에 있단 말이에요. 그지? 마이너스 3과 3 사이에 있으니까 2x의 범위는 여기다 1씩 더해준 마이너스 2와 4 사이에 있고 양변 2로 나눠서 x의 범위를 바로 찾으면 된단 말이야. 그치? 이것도 x-1의 절대값이 3과 5 사이니까. 그치? 그럼 x-1은 아까 두 가지로 했어. 마이너스 5 플러스 5 마이너스 3 플러스 3 플러스 3 요 사이 또는 요 사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 그치? 그러니까 마찬가지야. x-1의 범위가 마이너스 5보다 크고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또는 x-1의 범위가 3보다 크고 5보다 작다 이 얘기잖아. 그치? 그럼 이걸 다시 이제 x의 범위로 고치면 되는 거지. 1씩 더해서 x의 범위로 나타내주면 되겠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 번에 이 수의 절대값을 확인해서 푸는 문제고, 자, 다음 페이지에 나온 문제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절대값 밖에 상수만 있을 때는 이렇게 이제 바로 처리해. 절대값 밖에 상수만 있을 때. 그런데, 절대값 밖에 상수가 아니라 문자까지 함께 있을 때, 이때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제 범위를 좀 나눠줘야 된단 말이야. 아까는 절대값 밖에 상수만 있어서 사이 범위, 바깥 범위 이렇게 풀었었잖아, 그치? 근데 여기 이제 미지수가 있어, x가 있잖아, 그치? 이럴 때는 범위를 나눠줘야지. 이 범위를 나눠서 절대값을 처리를 한 다음에 풀어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절대값 안에 지금 x 플러스 2가 있는데 이 x 플러스 2가 x 플러스 2, 이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작을 때로 나눠주잔 말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게 0보다 크거나 같게 되지, 그치? 이렇게 되면 우리는 그냥 바로 x 플러스 2라고 써주고 이 부등식을 풀면 된다는 말이에요, 그치? 이항하면은 마이너스 2x 크다 얼마야? 5인가? 그럼 x는 부등호 방향 바뀌면서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그런데 우리는 이것만 그냥 해가 아니라 이 범위 안에서의 해를 찾는 거야. 따라서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작은 해를 찾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공통범위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거죠.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가 이쪽에 있지? 마이너스 2분의 5가 더 작잖아.
그럼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그 범위 안에서 마이너스 2보다 작은 범위는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범위에는 해가 안 생긴다는 얘기야. 알겠어? 따라서 이때는 해가 없고, 그러면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크다. 3x 플러스 7보다. 이항하면 마이너스 4x 크다. 9보다. x는 작다.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그죠? 네. 그럼 이때에도 x가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작은데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된단 말이야. 따라서 마이너스 2가 이쪽에 있으면 마이너스 4분의 9는 더 작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서 그 범위 안에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작은 공통범위, 요게 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범위를 나눠서 풀 때에는 그 범위 안에서 해를 찾는 거기 때문에 겹치는 범위가 없을 때는 인정이 안 돼. 그죠? 그래서 1번 이렇게 됐고, 자, 2번은 자, 요 놈은 절대값이 2개야, 2개. 자, 요거는 절대값 x 플러스 1 더하기 절대값, 이거 3 마이너스 x를 그냥 x 마이너스 3이라고 써도 상관없지. 절대값 안에서 부호를 바꾸는 건 상관이 없잖아, 그치? 자, 그러면 절대값이 2개이기 때문에 요 놈의 부호와 요 놈의 부호를 둘 다 따져봐야 돼. 그치? 그래서 수직선 한번 살짝 위에다 그려서 이거 0 되는 값이 마이너스 1이고 요거 0 되는 값이 3이야. 0 되는 값을 기준으로 해서 범위를 나눠줘야 되잖아. 그지? 따라서 범위가 3개로 나뉘는 거야. 요쪽 범위, 요쪽 범위, 요쪽 범위. 대략적으로. 그럼 첫 번째, 제일 작은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둘 다 이 절대값 안에 음수가 되니까 부호를 둘 다 바꿔야 돼. 따라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플러스 3. 요게 6보다 크다. 그럼 마이너스 2x가 2니까 4보다 크다.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가 된단 말이야. 그럼 공통범위를 생각하라는 말이야.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되는데, 즉 우리가 지금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범위에서 풀고 있어. 이 범위에서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 자체가 해가 된단 말이야. 해를 하나 찾은 거야. 그치? 자, 두 번째는 x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등호는 보통 크다 쪽에 이렇게 넣어주지. 그리고 3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요 범위에서 해를 한번 찾고, 요 범위에서 해를 찾고, 요 범위에서 해를 찾는 거야. 실수 전체 범위에서 요 부등식을 만족하는 x를 찾아야 되는데 이게 절대값 때문에 한 번에 풀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에서 찾고, 여기에서도 찾고, 여기에서도 찾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맨 왼쪽에서는 하나 나왔고, 이제 요 사이 범위에 있는 해를 우리가 찾겠다는 얘기죠. 그죠? 이렇게 되면은, 자,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아서 그냥 x 플러스 1이 되겠고, 하지만 얘는 여전히 음수잖아. 그죠? 따라서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되고, 이렇게 되지.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x가 지금 없어져. 없어지면서 좌변이 지금 4가 되고 4가 6보다 크다. 이런 식이 나왔는데 이거 식이 성립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은 범위에서 이 범위에서 해를 찾으려고 해봤더니 이 범위에서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야. 해가 여기에는 없다는 얘기야. 없어. 이 범위에는 해가 없다. 그치? 그러면 이제 마지막 x가 3보다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봐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x가 3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제일 오른쪽 요 범위에서 또 해를 찾겠다는 얘기인데, 이때는 이제 다 0보다 크거나 같아서 x 플러스 1 플러스 x 마이너스 3 6보다 크다. 2x가 8보다 크다. 그치? x는 4보다 크다. 4보다 크다. 지금 3보다 큰 범위에,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4보다 크다가 나왔으니까 이것도 이 범위가 다 겹치게 되지, 그지? 따라서 결과적으로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또는 x는 4보다 크다. 요게 요 부등식의 해가 되겠단 말이야. 간혹 그런 애들이 있더라고. 다 풀어놓고 선생님 마이너스 2보다 작다와 4보다 크다는 공통범위가 없으니까 해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지금 이거는 공통범위를 찾는 게 아니야. 이 범위 안에서는 공통범위를 찾아주고 이 범위 안에서 공통범위를 찾고 이 범위 안에서 공통범위를 찾았으면 이것들은 다 해가 된다고. 알겠어? 당연히 겹치는 게 없을 수밖에 없지. 요 범위에서 찾는 놈과 요 범위에서 찾는 놈이 겹칠 수가 없잖아. 그지? 따라서 이거는 반드시 이 또는으로 연결을 해서 다 해로 인정을 해야 된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절대값이 뭐 2개 이상이 있는 것들은 반드시 범위를 나눠서 찾아주자. 자, 433번 연습 문제를 몇 개를 다뤄보자. (433번) 자, x에 대한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x의 개수가 9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a의 값은, 자, 문제를 한번 쓰면 절대값 x-7이 a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걸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x의 개수가 9개란 얘기잖아. 9개. 그치? 그러면 요 x자리에는 9개의 정수가 들어가. 해가 한두 개가 아니란 얘기야. 그치? 많단 얘기지. 그치? 여기서 뭐 당연한 얘기지만 요 a 플러스 1은 0보다 어때야 되냐? 0보다 커야 돼. a 플러스 1은 0보다 커야 돼.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음수였으면 절대값이 음수가 될 수가 없잖아. 그치? 음수보다 작을 수가 없잖아. 그치? 맞아? 그럼 이게 0이더라도 안 돼. 0이라면 이게 0이라면 0보다 작거나 같은 수는 0 하나밖에 없잖아. 그치? 그럼 x가 7 하나밖에 안 된다는 얘기야. 맞아? 따라서 얘는 양수가 되어야 이 범위 안에 정수가 여러 개가 들어갈 수 있는 거지. 그치? 따라서 a 플러스 1은 양수고, 그 말은 요 x-7의 절대값이 양수 a 플러스 1이니까 사이 범위로 바로 써줄 수가 있다는 얘기야. a 플러스 1에 마이너스 붙인 놈과 a 플러스 1 사이 범위가 된다는 얘기죠. 어떤 양수보다 절대값이 작거나 같으면 절대값이 이 양수가 되는 두 수의 사이 범위라고 아까 얘기했지. 그치? 등호는 넣어주자. 그럼 여기서 이제 x의 범위가 나오지. x는 7 더해주면 되잖아. 7 더해주면 얼마냐? 7 마이너스 1이니까 6 마이너스 a가 되겠고, 여기 7 더해주면 a 플러스 8이 되겠네. 그치? 그러면 자연수 x라고 했으니까 얘들은 다 정수일 거란 말이야. 맞아? 그러면 정수 x의 개수가 9개래. 그러면 얘도 정수고 얘도 정수일 테니까 이 개수 셀 때 어떻게 되냐? 이 정수부터 이 정수까지 개수 셀 때 어떻게 돼? 빼면 되나? 빼서 1 더해줘야 되지? 요거 개수 잘 착각하는 애들이 있어. 예를 들어 x가 뭐 3보다 크거나 같고 뭐 1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이 범위의 정수가 몇 개냐? 물어보면 10-3 7개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1 더해줘야 되잖아. 8개지? 왜? 아니 적게 놓고 생각해봐. 3부터 4까지 정수가 몇 개야? 2개잖아. 3-4 1이 아니잖아. 그지? 실제로 손가락으로 꼽아봐도 알 수가 있지. 그지?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게 숫자가 막 커져도 마찬가지야. 큰 수에서 작은 수를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서 1 더해준 게 개수 셀 때. 간혹 실전에서 요거 하나 차이로 틀리는 경우도 있어. 따라서 자 여기서 지금 개수가 9개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큰 수인 a 플러스 8에서 작은 수인 6 마이너스 a를 뺀 다음에 1 더해준 것이 9다 이렇게 식을 써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 AA 2A 얼마야? 요거 3인가? 그러면 6인가? A는 3 이렇게 나와야 되겠다. 그 다음에 435번 435번도 하나 그냥 언급하고 갈 건데
자, 이 부등식에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자, 아까 위에서 살짝 얘기를 했는데, 이 부등식에 해가 존재하지 않는데, 부등식에 해가 존재하지 않아. 이 절대값 A가 예를 들어 B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 부등식에 해가 없다. 자, 이 말을 한번 생각을 해봐. 이 해가 없다는 것은 어떤 수의 절대값은 항상 0보다 어때? 0보다 크거나 같단 말이야. 그치? 맞아? 그런데 이 부등식 해가 없다는 것은 이 B라는 값이 0보다 어땠단 얘기야? 0보다 작았다는 얘기지. 0보다 작다는 얘기야. 이 B가 0보다 작으면, 야, 0보다 작을 수가 없잖아. 이 절대값이. 그치? 0은 될 수가 있어. 0이라면 얘가 0 되는 값 하나가 있잖아. 그치? 근데 아예 해가 없대. 따라서 이 말은, 3분의 2K-4가 음수였다는 얘기야. 그치? 맞아? 이건 복잡한 얘기가 아니야. 절대값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 그래서 이 문제를 하자고 했던 거야. 이게 음수가 되면 성립할 수가 없으니까 해가 없게 되는 거지. 그치? 이런 얘기. 다음에 37번, 437번은 절대값이 2개 있어서 그냥 보자고 한 건데, 절대값이 2개 있더라도 하나씩 처리하면 되지. 자,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A, X의 개수를 구하시오. 절대값 안에 또 절대값이 있어서 헷갈릴 수는 있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잔 말이야. 이거의 절대값이, 그치? 이거의 절대값이, 그 안에 들어있는 놈의 절대값이 2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요것이 절대값이 2인수. 사이에 있다. 이렇게 그냥 바로 표시를 하면 되잖아. 그치? 처음부터 막 이거 헷갈릴 필요 없이. 그치? 그럼 이 자리에 우리는 그대로 절대값 x 플러스 1 마이너스 5를 그대로 써서 이 절대값 x 플러스 1 마이너스 5가 플러스 마이너스 2 사이다 라고 해주면 여기에 다시 5를 더해서 절대값 x 플러스 1이 5씩 더했으니까 부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3보다 크고 7보다 작다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여기에서 이제 아까 했던 것처럼 절대값이 x 플러스 1의 절대값이 3과 7 사이에 있다는 얘기는 저 음수 쪽에서는 마이너스 7과 마이너스 3 사이에 있을 것이고, 또는 이 양수 쪽에서는 그대로 x 플러스 1이 3과 7 사이에 있겠지. 그치? 이렇게 해서 x의 범위를 각각 찾아주면 되겠단 말이야. 오케이? 예, 절대값이 2개 있어도 뭐 크게 어려울 것은 없다. 483번도 하나 언급할 것만 얘기하고 넘어갈 건데, 자, 뭐 때문에 여기를 얘기를 했냐면, 이걸 보자고 했냐면, 자, 요거 때문에 그래, 요거. 2 루트 1-x의 제곱.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했어. 루트 a의 제곱. 루트 a의 제곱은 뭐와 같다 그랬어? 뭐야 이거? 이거 아직까지 a라고 할 거야? 뭐야 이거? 절대값 a라고. 플러스 마이너스 a가 아니라 절대값 a란 말이야. 루트 a의 제곱은 절대값 a하고 똑같단 말이야. 이걸 플러스 마이너스 a라고 하면 안 된다고. 그치? 플러스 마이너스 a라고 하면 안 되고, 얘를 범위를 나누어서 a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a고, a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a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이걸 플러스 마이너스 a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x의 절대값이 3일 때, 이때는 이제 x가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렇게 얘기하지. 이건 방정식이니까.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는 뭐냐 할 때에 x는 3도 되고 마이너스 3도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응? 루트 x의 제곱, 루트 a의 제곱은 절대값 a라고 써줘야 돼. 그래서 이 문제를 이렇게 바꿔놓으란 얘기야. 이 절대값 1-x 또는 x-1이라고 써도 상관없지. 플러스 3 절대값 x 플러스 1. 이렇게 풀으란 얘기야.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아까처럼
그리고 0 되는 값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두고 왼쪽 사이 오른쪽 이렇게 나눠서 나눠서 각각의 범위의 세를 찾아주란 얘기야. 그래서 잘 기억해. 이거 여러 차례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니까. 자, 마지막으로 439번 하나 보겠습니다. 439번은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볼 거야. 일단 첫 번째 방법은 우리 하던 대로 범위 나눠서 풀 건데 조금 복잡해. 이렇게 되면. 자, 범위를 나누라고 그랬어. 절대값이 두 개 있으니까 우리는 수직선을 하나 이렇게 표시해 놓고 마이너스 1과 1. 왜냐하면 이 절대값 안에 0 되는 값 두 개가 마이너스 1과 1이니까 우리는 요 식을 요 범위에서 한 번, 요 범위에서 한 번, 요 범위에서 한 번 이렇게 풀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범위에서 푼 요 부등식이 해를 갖도록 아까 위에서 해를 갖도록 하는 문제 저기 435번 하나 풀었었어. 이 절대값이 해를 가지려면 절대값이 뭐보다 작거나 같다가 해를 가지려면 요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됐었지. 그제? 그것처럼 요 부등식이 해를 가지려면 일단 요거의 범위를 찾아서 요 식이 만족되도록 하는 K의 범위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첫 번째 제일 작을 때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범위에서 요거의 범위를 한번 찾아보자는 말이야.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은 둘 다 마이너스가 될 테니까 마이너스 2라고 그냥 쓰겠어요.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플러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요 식의 범위를 찾으려고 요 식의 범위. 그치? 그 식의 범위. 그래서 둘 다 절대값 안에 음수가 되기 때문에 둘 다 부호를 바꾸어서 얘가 정리가 되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3x가 되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플러스 2 마이너스 1이 되나? 그치? 네. 그러면 지금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범위에서 요 식의 값의 범위를 우리가 찾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3을 곱하면 마이너스 3x는 부등 방향 바뀌고 3보다 여기다 마이너스 3 곱한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3x에서 1을 뺀 값은 2보다 즉 이 범위에서 이 좌변의 식은 얘가 돼서 2보다 크단 말이야. 2보다 커. 자, 그 다음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을 때 그때는 얘는 0보다 크거나 같게 됐으니까 이제 이 x 플러스 1 그대로 나오고 얘는 아직 마이너스 요게 될 거란 말이야. 그죠? 네. 그러면 요것도 정리하면 2x 마이너스 x니까 x가 되고 2 플러스 3이 되네. 2 플러스 1이니까. 그죠? 네. 그러면 x가 요 범위니까 자 x 플러스 3은 그냥 바로 3만 더하면 되겠지. 여기 3 더하면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아. 즉 이 범위에서는 x가 x 플러스 3 요게 됐고 요게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은 범위야. 요 작은 요 식의 값이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단 말이야. 세 번째 마지막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때는 이제 다 플러스가 되니까 이제 2 그냥 바로 2x 플러스 2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 좌변의 식이 되겠지. 그치? 그러면은 3x 플러스 1이 되고 3 곱하면 3x는 3보다 크거나 같고 그럼 3x 플러스 1은 4보다 크거나 같네. 그러면 자, 이 좌변의 요 식이 요 세 개의 범위로 나눴을 때 어땠냐면 2보다 크다, 2보다 크거나 같다, 4보다 크다, 4보다 크거나 같다야. 그러면 얘는 가장 작을 때가 얼마인 거야? 가장 작을 때가 얼마야? 가장 작을 때가 2지, 2. 그치? 2보다 더 작을 수는 없잖아. 2보다 크고, 2보다 크거나 같고, 뭐 4는 뭐 생각 안 하고. 그치? 가장 작을 때가 2인데, 생각을 해봐. 요게 제일 작을 때가 2야. 그럼 K가 2보다 더 작아지면 돼, 안 돼? 안 돼. 성립하지 않겠지?
왜냐하면 2가 가장 작을 때인데 K가 예를 들어 1이면 1보다 2가 작지 않으니까 성립할 수가 없잖아요. 그지? 따라서 K는 2보다 크거나 같아야 요식이 그래도 성립할 가능성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지? 맞아? 따라서 K의 범위는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된단 말이에요. 얘보다 더 작을 때는 해가 없어. 그지? 그래서 이 부등식에 해가 존재하도록 하는 K의 범위는 이렇게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지? 그래서 K 범위를 구했는데, 자, 지금은 우리가 이제 절대값을 범위를 나눠서 처리하는 연습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풀긴 했지만, 얘를 좀 간단히 풀 수 있는 방법은 있어.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범위를 좀 벗어나는 얘기가 될 수가 있어서 뭐냐면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야. 이 좌변을 fx라고 하겠어요. fx라고 하자. fx를 이 절대값 x 플러스 1 플러스 절대값 x 마이너스 1 이렇게 써보잔 말이야. fx라고 쓴다는 것은 이걸 함수로 보자는 얘기, 함수로. 그 함수로 보는데 절대값이 들어가는 함수의 그래프. y는 절대값 x 그래프 그릴 줄 알잖아. 그죠? y는 절대값 x 그래프 어떻게 그려? V자.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y는 x고, x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x니까 이 V자 형태지. 그지? 그래서 뭐 y는 절대값 x-1 그래프는 이걸 이제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시킨 이런 그래프가 되는 것이고, 그지? 또 y는 절대값 x-1 플러스 5 이렇게 되면 얘는 평행 이동을 더 시킨 거지.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5만큼 이동시키니까 1,5에서 이렇게 꺾이는 이런 형태. 이거 알고 있는 사람들 있을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V자 형태란 말이야. V자 형태가 된다는 의미는 이 절대값 안에 0 되는 값에서 꺾이는 거지. 그지? 그러면 얘는 두 번 꺾이는 거야. 두 번 꺾이는 거지. 마이너스 1에서 한 번, 1에서 한 번, 두 번 꺾이지. 그지? 그래서 그 개념을 써준다면 아이고. 그래프 그리는 게 오히려 더 간단해. 두 번 꺾이는데 꺾이는 점을 우리가 쉽게 찾을 수가 있지. x가 마이너스 1일 때 한 번 꺾일 것이고 x가 1일 때에도 한 번 꺾일 거란 말이야. 그리고 그 꺾이는 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지. f-1 구하면 되잖아. 얘는 마이너스 1,0 되고 얼마야? 2가 됐지. 그지? 또 f1도 구해보자. 1,0 되고 얼마야? 4가 되지. 그지? 그럼 이 그래프는 마이너스 1,2라는 점을 지날 것이고, 여기 2라고 하자. 이 점을 지날 것이고, 1,4라는 요 점을 지날 거란 말이야. 요 점과 요 점을 지날 거라고. 그치? 그리고 절대값이 어떻게 풀리든 간에 얘들은 기껏해야 1차식이야, 1차식. 그치? 1차식이라는 말은 뭐야? 1차 함수, 직선이란 얘기야, 직선. 그치? 따라서 요 두 점을 잇는 직선. 요만큼 그리고 1보다 클 때에는 양수가 되니까 기울기가 얼마가 돼? 3짜리가 돼버리지? 그치? 따라서 기울기 3짜리 직선 요렇게, 요 정도 이렇게 지날 거란 말이야. 그리고 제일 왼쪽, 마이너스로 풀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 되겠지, 그치? 따라서 왼쪽에서는 기울기 마이너스 3짜리 이렇게 그려주면 돼. 그래서 절대값이 있는 이런 그래프들은 그리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 꺾이는 점들 표시해서 기울기만 따주면 어차피 사이는 그냥 연결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치? 따라서 이게 바로 fx란 요 함수의 그래프를 거의 뭐 정확하게 그린 거야. 좌표 꺾이는 점 표시해서 찍은 거니까, 그치? 따라서 이 함수 fx가 k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k라는 것은 상수함수잖아, 상수함수. 그치? 상수함수가 예를 들어 k가 이렇게 지나가. 이렇게. y는 k가 이렇게 지나가. 그럼 k보다 작은 부분이 있어, 없어? 없는 거지, 그치? 따라서 k는 2는 돼야 된다는 얘기야, k는. 그래서 2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k가 만약에 이렇게 지나, y는 k가 이렇게 지나면은 k보다 작거나 같은 요만큼의 x의 범위가 생긴다는 얘기야. 알겠어? 이거는
사실은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우는 이제 2차 부등식과도 연관되는 얘기여서, 그래서 아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거는 함수로 푸는 게 훨씬 더 편하다는 얘기예요. 막 일일이 범위 다 쪼개서 나누지 않아도 그래프 그려서 그 안에서 해의 존재 가능성을 따져볼 수가 있었다. 오케이?